그러면 자, 정다은 기자, 이 선거 결과가 좀 궁금한데 그래서 지금 아직 개표 중인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확보된 선거인단은 몇 명이고 전체적인 어떤 판세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네, 먼저 지금까지 확보된 선거인단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291명, 그리고 해리스가 223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매직 넘버 270명을 트럼프가 거뜬히 넘어선 상황이고 훌쩍 넘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이 전국 판세를 한번 봤더니 정말 미국 전체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부분 이걸 가져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 현지 매체 보도나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초박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개표 상황을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개표 내내 트럼프가 계속 우위를 지켰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 바이든 민주당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이 아니겠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요. 지난번에는 트럼프가 그 4년 전이죠. 트럼프가 앞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이든에 역전을 했다. 이렇게 나왔던 보도가 개표 시작한 지 한 1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표 후 한 7시간 반 만에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해리스와 트럼프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과정에서 이른바 정당 기자가 언급했듯 바이든 정부의 어떤 경제 실정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결국은 앞서 미국 지도가 다 빨갛게 물들인 걸 봤듯이 대다수의 어떤 미국 국민들과 또 이민자 출신의 미국 국민들에게 그런 트럼프의 유세 전략이 통했다. It works. 외신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 years of Kamala have delivered nothing but economic hell for American workers. I will stop the massive invasion of criminals into our country, and I will bring back the American dream. 자, 그러면은 정다은 기자, 선거 전에 뭐 경합주가 관건이다 했는데 경합주 거의 모든 곳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겼거나 지금도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경합주 결과는 어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합주 7곳을 꼽았잖아요. 근데 그 7곳 모두 지금 현재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승리를 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노스캐롤라이나가 어제 가장 처음 이제 트럼프의 승리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곳이 최근 대선에서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긴 곳입니다. 근데 특히 이번엔 대선을 앞두고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강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인명피해와 그 재산 피해가 생기면서 이게 그 바이든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이제 고조된 그런 계기가 됐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전해진 곳이 조지아인데 이 조지아라는 곳이 흑인 표심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출구조사를 봤더니 트럼프가 특히 흑인 남성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 흑인 남성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가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펜실베이니아 선거인단이 가장 많이 걸렸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이든이 지난번에는 승리를 했지만 이번에는 해리스 대신 트럼프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선거 전에 이 선거 전에는 여론조사상 러스트벨트, 해리스가 러스트벨트 이 위에 있는 북부 위스콘신,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를 가져오고 그리고 썬벨트, 네바다 그리고 애리조나 이쪽을 그 트럼프가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개표 결과를 봤더니 대부분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오히려 더 득표율이 높았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봉현식 교수님, 경합주 모두가 트럼프 후보가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는데 사실 경합주 중에 한두 곳은 민주당의 해리스가 가져올 것으로 많이들 예측했었는데 미국 외신 보도를 제가 보니까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민주당 내부 세력들이 단결을 하거나 더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미력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급기야는 뭐 농담 반 진담 반인지 이런 사진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투표할 때 트럼프의 상징인 빨간색 상하이 정장을 입고서 투표를 했다. 뭐
질 바이든 여사마저 무언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왜 질 바이든 여사는 이렇게 빨간색을 입고 투표하셨을까요? 뭐 직접 물어봐야겠지만 패배하고 나면은 다 그럴 줄 알았다.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6월 27일이었죠.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단어도 잘 기억 못하고 횡설수설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후보 교체가 됐으니 근데 그 당시에 질 바이든 여사는 토론회 끝나고 남편을 붙잡고 당신 정말 잘했어. 당신은 모든 질문에 대답을 정말 정확히 잘했어.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말라 해리스 후보로 대치된 것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겠지만 질 바이든 여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정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이번 2024년 대선은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것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 경제가 엉망이 되면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책임을 물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는 테이블이 돌아가지고 2024년에 트럼프가 바이든 4년 동안은 정말 경제 지옥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유권자들의 이제 표심을 잡은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카말라 해리스는 부통령이지만 지난 4년 동안에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고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과의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이든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나은 미래로 나가자. 나는 기회 경제를 만들겠다 했는데 처음에는 유권자들이 바이든한테도 식상하고 트럼프한테 식상하니까 새로운 정치 지도자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게 8월, 9월까지는 유지가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청사진이 없었다. 근데 트럼프 공격만 계속하는 거죠. 비근한 예가 뭐냐면은 지난번 우리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민생 얘기는 안 하고 새로운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자꾸 2조 심판이 민생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유권자들은 이쪽이 완벽하지 않은 건 알겠는데 당신들 그러면 그동안 잘했다는 거냐? 새로운 계획이 있냐? 하는데 미국 유권자들은 카말라 해리스를 보면은 그 뒤에 조 바이든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이한 선거 전략을 한 것이 이번에 민주당이 대패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